온 가족 몸보신을 위한 최고의 장어 요리 한상. 손질된 장어로 손쉽게 만드는 영양 만점 요리. 매콤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졸인 장어를 올린 촉촉한 장어 덮밥과 덮밥에 올라간 장어로 간단하게 만드는 초밥. 새콤한 배합초를 섞은 밥 위에 통통한 장어를 올린 장어 초밥.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직접 해먹는 요리가 맛있기까지 하면 정말 뿌듯한데요. 오늘은 또 영양소까지 가득 채운 밥상 준비하셨다고 했죠. 네, 맞아요. 집밥하면 뭔가 장보고 다듬고 좀 약간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뭐 번거로운 게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재료들이 다 손질이 잘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도 손질된 장어를 짭조름하게 구워서 장어 덮밥과 장어 초밥까지 아주 스태미나를 보충해줄 장어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이야, 장어. 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럼요. 특히 장어는 그 육즙 살리면서 아주 촉촉하게 굽는 게 포인트인데 그 비법 오늘 공개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어 요리 두 가지입니다. 저도 마트 가면은 장어에 사실 살까 말까 하다가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요? 오늘 저도 아주 집중해서 잘 배워놨다가 네. 꼭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네, 예. 아주 간단합니다. 네. 네. 요즘은 손질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네. 지금 저는 이제 요거 바다장어예요. 아, 바다장어를 준비하셨구나. 네, 바다장어 요게 지금 겉에 색깔이 조금 좀 밝잖아요. 네. 이게 바다장어고 민물장어는 약간 색깔이 요거보다 좀 더 진해요. 그리고 바다장어 좋아하는 분들과 민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좀 나눠요. 맛이 나뉘어요. 미묘하게 다르죠? 네, 약간 달라요. 사실 또 이제 스테미너 하면은 사실 또 민물장어인데. 맞아요. 예. 네, 왜냐면 그게 기름지거든요. 고소한 맛이 있고. 예, 예. 근데 오메가3도 요거는 많고. 조금 담백한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단백질하고 칼슘,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서 우리가 왜 스테미나 음식하면 또 장어를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식재료잖아요. 힘이 나요, 진짜. 신기해요. 맞아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장어를 이제 이렇게 떠서 이제 내장 제거하고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집에 와서 물로 씻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우리가 왜 회 같은 거는 물과 닿으면은 비린내가 나기 시작해요. 맛이 그래서 없어지죠. 예. 횟집에서도 이렇게 거즈 같은 거를 싸서 네네. 두잖아요. 해동지로. 그래서 해동지로. 그래서 이거는 물로 씻지 마시고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점액질이 있어요. 예, 점액질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 나온다. 이렇게 요거. 이게 비늘이 아니라 무슨 껍질에서 나오는 점액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인데 이게 지금 요게 꽤 나오네요. 기름기 같은 게. 예, 이게 네. 약간 그 비린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걸 없애줘야 되는구나. 맞아요. 요건 제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긁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 이제 동현 씨가 한 3시간 후에 이걸 또 보면은 이게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오나요? 또 나와요. 덜 나오긴 하지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조리하기 전에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조리 직전에 긁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키친타월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씻지 마세요. 네. 물로 씻으면은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물로 씻으면 비린내가 나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맞아요. 안 닿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칼집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은 살짝. 여기 양쪽에 뼈가 있거든요. 예. 뼈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민물장어는 이 뼈채 먹는 거죠? 네, 다. 그 바닷장어는. 다.
바다장어도 민물장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칼집을 조금 넣어주시면은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부드럽고 양념이 좀 더 잘 배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등 쪽에다가도 구울 때 왜 구부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칼집을 그 장어집에서는 이렇게 칼집 들어간 걸 못 봤는데. 안 넣어주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렇지, 예. 그렇지. 쭉쭉쭉쭉. 쭉쭉쭉쭉. 예. 바로 나가야 되니까. 예, 바로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칼집을 좀 넣어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 들어가는 팬이 없잖아요. 네. 잘라야 되잖아요. 그때 네. 어떻게 자르냐면 이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면은 이쪽은 살이 많고 살이 없으니까 그러죠. 훨씬 더 많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잘라주시면은 거의 나중에 구웠을 때 길이가 공평하게. 얼추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고 우리가 어차피 이따가 간장 양념에다가 이거를 졸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허브솔트나 이런 거 집에 왜 쓰는 거를 예, 약간 있으면은 이렇게 뿌려주면은 더 맛있죠. 이거 지금 허브솔트 쓰시는 거죠? 네네. 약간 약간 이렇게. 향신료가 들어간. 근데 많이 넣으시면 짜니까 예.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만 그냥. 아, 근데 저는 또 이게 장어 소금구이 좋아하거든요, 간장보다. 그러면 좀 더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은 밑간은. 간장 베이스죠? 네, 간장 베이스라 저는 그냥 이렇게 무심히 그냥 이 정도만 예. 이렇게. 무심코. 네, 자 이제 장어 손질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덮밥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 자, 이게 네. 소스 재료죠? 네, 덮밥 소스 만들 재료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채소는 양파. 그냥 채 썰고요. 대파도 그냥 편안하게 써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향을 우려낼 거기 때문에 생강도 이렇게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양념은요. 요게 네. 간장, 요거 맛술, 그 다음에 설탕, 요거 이제 다신 물인데 네. 다시마 물도 괜찮고 그냥 물도 괜찮아요. 네. 네, 자, 다시마 물이 더 맛있겠죠? 그럼요. 네, 자, 그럼 요거를 불로 이동해가지고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채소는 마른 팬에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향을 낼 거니까. 그래서 마른 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않고 꽤 큼직큼직하게 네, 써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네. 근데 잘게 썰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제 구워주시는 거예요. 요거 선생님 대략 몇 인분 기준일까요? 이거 지금 4인분 정도. 4인분. 네. 예.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워주는데 조금 이 채소의 단맛이라든지 향을 좀 우러내려면은 아무래도 익혔을 때가 훨씬 더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생일 때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구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원래는 석쇠에다가 이렇게 원래는 굽기도 하는데 집에서 그죠. 석쇠도 없고 그래서 네. 마른 팬에다가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구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노골노골할 정도로. 그리고 약간 여기 이제 구운 색이 약간 날 정도. 네, 그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이제 향이 빠져나올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때까지만 이제 구워주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생강에 자꾸 마트에 손이 잘 안 가던데요. 네. 상하기도 쉽고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서 이런 요리할 때 다진 생강 넣으면 맛은 근데 부족히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생강 네.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1년도 보관할 수 있는 지금 방법. 알려주시죠. 네네. 예. 청주에다 넣으면 돼요. 아, 덩어리째를? 네, 생강을 덩어리째를 청주에다가 넣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껍질 벗겨서. 껍질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고. 네. 벗기면 나중에 그 술도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정말 1년 동안 돼도 그 대신 뺄 때 사용할 때 집게 같은 거로 하셔야 돼요. 뭐 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균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죠. 균이 들어가지 않게. 그러면은 오랫동안 보관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청주 맛이 조금 배도 뭐 그거는 요리에 쓰는 거니까. 그럼요.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네. 냉장 보관으로요? 아니요. 실온 보관이요. 아, 신기하다. 네, 왜냐하면 술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죠, 그죠. 네. 자, 지금 이렇게 채소를 굽고 계신데, 네. 요거 이제 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고 하셨어요. 네. 확실히 구워서 더 향이 다르겠어요. 네, 지금 일단은 단맛도 나오고 향도 더 잘 나오고. 기름 없이 굽고 계십니다. 네, 기름 없이. 자, 이렇게 해서 노골노골하다는 표현 쓰죠, 네, 우리가. 네. 예. 네, 자, 일단 이제 마리아르 이렇게, 반응으로.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넣어줄게요. 간장이요. 간장 먼저 들어가네요. 네, 간장. 오, 자, 간장 들어가면서 어때요? 그 약간 그 간장의 캐캐한 냄새가 불미 성분으로 그냥 확 날아가죠. 네. 네, 여기다가 이제 맛술 맛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 덮밥 소스가 약간 달달하잖아요. 달달해야죠. 그래서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어서 끓여줄 거예요. 근데 이때 물은 그냥 물도 괜찮고 다시마물 1컵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는데, 자, 이제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끓여줘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걸쭉해지느냐, 그 정도로 되면 너무 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염도가 높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한 5분. 불은요, 중약불로 해서 5분. 5분 정도? 네, 5분 동안 끓이면은 그 소스가 아주 이 향채소가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는 덮밥 소스가 돼요. 네. 자, 선생님, 우리가 네. 5분 정도 끓였는데 네. 은근하게 쫄았네요. 많이 안 쫄고. 은근하게. 그렇다고 이 농도가 뭐 걸쭉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은 시간을 5분 정도 세팅해 놓으시고 중약불 정도로 센 불로 하게 되면 다 쫄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덮밥 소스가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완성이 돼서 불을 끌게요. 자, 이제 뜨거운 상태로 거르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급하면 뜨거운 상태로 거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그대로 식히면은 좀 더 채소에서 더 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네. 식을 때까지, 시간적 네. 여력이 되면은 그냥 식을 때까지 뒀으면 좋겠어요. 더 졸이진 않지만 채소가 좀 나오게. 네, 그렇죠. 네. 아, 선생님. 네. 식는 와중에도 정말 약간 더 농도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채소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걸러볼까요? 야, 정말 끈적하게 네. 채소가 할 일을 다 하고 맞아요. 맛있는 육수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몸을 다 바쳐서 그냥. 음. 네. 사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요것조차도 아까워서 그냥 저는 이렇게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오늘 이제 장어 덮밥 소스의 간장입니다. 간장 양념입니다. 덮밥 소스입니다. 소문 주인공이죠. 네. 우리가 오늘 같이 할 게 여기다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마늘을 좀 넣어서 먹으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손질해 볼게요. 네. 이거 지금 망가닥 버섯이거든요. 네. 망가닥 버섯도 괜찮고 표고버섯, 뭐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네. 저는 그냥 요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요거 구입해 왔거든요. 네. 요거 망가닥 버섯 쓰시면 되고요. 자, 마늘이요. 마늘도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좀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랑 같이. 적당한 두께로. 네. 아, 마늘하고 장어 어떡하죠? 그쵸. 막강하죠. 자, 이렇게 되고 생강도 조금 썰어서 왜 우리가 보통 장어 드실 때 생강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생강도 이렇게 좀 채 썰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아, 생강에다가. 근데 생강은 약간 애들은 예. 안 먹으니까 어른들만. 어른들도 가끔 싫어하는데. 어우. 참 이렇게 채가 잘 썰어질수록 더 맛있어요. 두꺼우니까 맛이 없는 거지. 두꺼우면 저도 채 썰린 섬찟해져. 생강은 향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불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장어를 구워볼까요? 네. 네. 기름을 살짝만 두를게요. 이 정도만 둘러주고요. 이제 장어를 구울 때 잘 구워야지 맛있는 거지 잘못 구우면 약간 뻣뻣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온도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지 마시고요. 중불 정도에서. 그 대신 약불은 안 돼요. 왜냐면 육즙이 빠져나오니까. 아. 자, 배 쪽부터 구울까요? 이 껍질 쪽부터 구울까요? 껍질이요. 아, 배 쪽부터 구우셔야 돼요. 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장어를 안 샀습니다, 요즘. 네. 왜 배 쪽부터 굽죠? 생선은 배 쪽부터 구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냐면 이 껍질 쪽부터 구우면 오그라들죠,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이제 필려고 하면 힘든데, 배 쪽은 살이 좀 있어서, 껍질은 지금 웅축되잖아요. 예, 근데 예. 살은 그렇지 않으니까, 덜 오므라들게 하기 위해서 배 쪽부터 굽는 거예요. 네. 아주 가열되지 않은 팬에 올리셨어요. 네, 왜냐하면 중불에서 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중불. 배 쪽으로 나왔는데도 막 오그라드네. 그럼요. 예. 바다장어는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장어예요. 이걸 붕장어라고도 하죠. 네네. 예. 자, 이게 그냥 굽진 않고 뒤집개로 좀 눌러가면서. 네, 구우시네요. 왜냐면 저 이쪽은 안 뒤집죠. 안 누르죠. 예. 이쪽은. 예, 이쪽이 살이 많아가지고. 살이 많아서 자꾸 예. 꼭 이렇게 웅축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굽는 과정에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찌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찜기 하는 거 싫잖아요. 네. 자, 물을 조금 줘보세요. 아, 물이 들어가는구나. 네. 약간 여기다가 가장자리에다가 물을
약간 이렇게 넣어줘요. 가생이다. 가장자리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해가지고 잠깐 뚜껑을 약간 덮어놔요. 그러면은 한 2분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이것도 꽤 시간을 보내네요.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우, 냄새 좋다. 그쵸,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노릇노릇하죠. 예, 진짜 노란 게 올라왔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소스를 넣어가지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소스가 걸쭉하지 않으니까 네. 요때 한 번 더 촉촉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요 옆에다가 이제 마늘이나 그 네네. 버섯 같은 거 같이 이렇게 구워주시면은 먹을 때 너무 좋죠. 양이 많을 때는 따로 볶아도 되지만 양이 없으면은 팬 이쪽에 이렇게. 이게 덮밥이니까 또 이런 향신채들이 가니쉬 역할을 하겠네요. 네. 이쪽에다가는 이제 버섯 넣어줄까 봐요. 예.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계속 소스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한 5스푼 정도는 넣어주면 간이 맞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쫄면은 이렇게 요걸 발랐을 때 윤기가 좀 나요. 네네. 예, 더 끓이니까. 약간 마를 듯 하면은 계속 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때 만약에 집에 버섯 없다 그러면 저는 양파도 추천드리고요. 숙주 같은 거, 숙주나물 그런 거 해서 하셔도 되고 네. 뭐 집에 채소 칸에 있는 거 채소 좀 약간 볶아서 같이 즐기셔도 좋아요. 자, 이제 장어도 됐고 마늘도 익었고 버섯도 요 정도면 너무 식감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이대로 그냥 끝낼까 합니다.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저 잘리는 느낌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포동포동하게 잘 됐는지.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내 집 식구들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식구들 먹을 건데 뭐가 아깝겠어요. 버섯이네. 다른 것보다 버섯이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모양새가 담음새가 좋습니다. 마늘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그냥 밤 같아. 선생님 이거 똑같이 민물장어에 적용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제가 만약에 오늘 바다장어 안 사오고 민물장어 사왔으면은 민물장어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깻잎. 자, 이렇게 장어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장어 덮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질된 장어는 껍질의 점액질을 칼로 긁어 제거한 뒤 키친타올로 닦아줍니다. 장어 살과 껍질 부분에 촘촘하게 칼집을 낸 뒤 2등분 해주세요. 여기에 허브 소금을 앞 뒤로 뿌려줍니다. 팬에 채 썬 양파, 크게 썬 대파, 편 썬 생강을 구워주세요. 간장, 맛술, 설탕, 다시마 물을 넣고 중약불에 5분 정도 끓인 뒤 식혀줍니다. 그런 다음 식힌 덮밥 소스는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 덮밥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생강은 채 썰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장어 살 쪽부터 중불에 구워주세요. 팬에 가장자리에 물을 부은 뒤 뚜껑을 덮어 2분 정도 찌듯이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장어를 뒤집은 뒤 덮밥 소스를 끼얹어 주세요. 팬 한쪽에 마늘, 안가닥 버섯을 넣어 볶아줍니다. 장어는 먹기 좋게 썬 뒤 밥 위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만가닥 버섯, 마늘을 담고 생강, 채 썬 깻잎을 올려주면 장어 덮밥이 완성됩니다.